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부분마저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끊었어야 했는데 좀 애매하게 끊겨가지고 마지막 부분만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요. 집중해서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앞서 살펴봤던 이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 권역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각 권역들이 상호작용하는 그 이해가 어떠한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가에 집중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4개의 권역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도식을 이제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. 각각의 예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들만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가장 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광합성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.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생물권의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그러니까 생물체의 어떤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을 거고요. 또 이제 반대의 과정도 가능하겠죠. 이미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과 같은 과정도 이제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의 이해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보게 되면 이제 뭐 풍화 침식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보게 되면 이제 생물이 수권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. 뭐 예를 들면 산호 같은 생물들이 이제 그 골격이 묻혀서 생물학적인 퇴적감을 형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. 물 속에 있는 또 산소 같은 것들을 소모하기도 하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생물권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 기권과 직권의 경우에는 이제 풍화 침식, 이때는 이제 뭐 기계적인 풍화, 예를 들면 뭐 바람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. 황사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네요. 황사가 이제 좀 인상적인 그런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여기도 하천에 의한 뭐 침식, 풍화 침식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하다 보니까 이제 풍화 침식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보게 되면 뭐 대부분의 기상현상들이 되겠죠. 뭐 물이 증발을 한다거나 그때 이제 수권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이제 구름을 만든다거나 하는 뭐 기상현상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. 반대로 이제 뭐 비가 내리는 경우도 가능할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호작용은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예들을 많이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뭐 해식동굴 같은 예도 있겠죠. 예를 들어서 해식동굴,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지형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바다에 의한 해식 작용에 의한 바다가 깎는다는 의미인데요. 이런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버섯 바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이제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외권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외권의 경우에도 이제 기권과 상호작용하는 예로서 이제 유성 같은 것들 우주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밖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상 현상들이 상호작용들이 있겠죠. 그래서 다양한 예들을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번 단원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단원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바로 이제 문제풀이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